올해 가장 핫한 주식이죠. 에코프로가 1년 만에 무려 10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와 같이 이렇게 10배 이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주식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유망한 산업은 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우리 행부님들 텐베거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투자한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했을 때 비로소 나는 텐베거를 먹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2차전지와 같이 10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결국 2차전지와 같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도 몇 차례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던 그림이었죠. 구조적인 성장 산업은 크게 4개의 순서로 사이클이 완성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산업이 새롭게 태어나는 태동기이자 개화기, 그리고 이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 국면으로 향하는 성장기, 그 다음 이 산업을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용화 및 대중화가 되는 화랑기, 그 다음에 이제는 모두가 다 이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잃고 오히려 경쟁 국면이 심화되며 치킨 게임이 본격화돼서 되려 사업을 철수하거나 이익이 악화되는 쇠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텐베거의 큰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국면에서 투자를 시작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건 개화 단계이겠죠. 그 중에서도 개화 태동기가 마무리되는 시작점에서 투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명확하게 우리가 딱 콕 집어 포착해내는 건 굉장히 어렵죠. 시간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개화 태동기 때 차근차근 모아가거나 혹은 성장 국면으로 향해 가는 것이 눈에 보이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투자해봐도 되겠다 생각하면서 성장기에 투자하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일 겁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고 이미 유행화가 되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건 이 꼭지점, 화랑기 때 추격 매수하는 국면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우리가 꼭 피해야 되겠죠. 결국 우리가 큰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산업의 개화 태동기 때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대장주이자 1등주를 미리부터 매집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1등주를 초기 단계 때 매집을 끝내놨다면 성장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요, 그러한 대장주를 찾아내서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기업을 찾아낸 즉시에 바로 그냥 일시에 확 투자해버리는 일시적 투자와, 나는 이 기업이 언제 본격적으로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차근차근 매달 조금씩 모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적금식 투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과연 내가 이 개화 태동기 때 특정한 대장주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투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금식 투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 기업을 명확히 바닥에서 일시에 비중을 확 실어서 투자하는 초고수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는 적금식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또한 개화기 태동기 때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해요. 아직까지는 실체가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고민도 많고, 이 씬에서 어떤 기술이 핵심 기술이 될 것인지도 명확하지도 않은 채 1등 기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업체들이 이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요인도 생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면에 따라서 변동성을 이겨내야 하는 투자가 바로 개화 태동기 때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내가 시장 흐름이나 그리고 이 주가 변동성에 마음을 졸이고 흔들릴 거라면은 차라리 매월 조금씩 사 모으는 적금식 투자가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과연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유망한 산업에서의 1등주이자 대장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그 부분이 너무나 분석하기도 어렵고 워낙 변수도 많은지라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에서의 1등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리스크가 동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고 있는 투자가 바로 ETF 투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주식 계좌만 있으면 손쉽게 매수, 매도가 가능하고요. 특정 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에 배팅하는 ETF도 있거니와 내가 이러한 유망한 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뭐가 대장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산업의 주요 기업들을 한데 꾸러미로 담아놓은 ETF에 투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ETF는 특정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의 각 장점을 모아놓은 그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ETF의 장점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다양한 종목을 한 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둘째는 이 운용사가 지속적으로 종목 꾸러미를 교체하는 리밸런싱이 자유롭다라는 점. 그리고 그 리밸런싱을 할 때에 일일 종목의 꾸러미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운용한다라는 점. 그 다음 꾸러미를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비교적 싸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가령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 꾸러미를 사고 싶은데 에코프로가 한 주에 8, 90만 원이고 그 외의 종목군들도 주가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야 이거를 내가 한 주 어떻게 다 사냐. 그럴 필요 없이 주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는 수준의 2차전지 ETF를 여러 개 사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A 주식 같은 경우 한 주를 사기 위해서는 6억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포함되어 있는 ETF에 투자를 한다면은 우리가 소액으로도 손쉽게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는 펀드에 비해서 운용 보수가 많이 저렴하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손쉽게 HTS 또는 MTS로 거래가 재빠르게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ETF 중에 대표적으로 스파이라는 ETF가 있을 건데요. 워렌 버핏이 2013년 주주총회에서 했던 발언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었죠. 이때 무슨 말을 남겼느냐? 내 유서에 전 재산의 10%는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을 명시했다라는 발언이었죠. 그만큼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해준 거였고 그 인덱스 펀드 상품이 대표적으로 스파이라는 ETF가 있는 것이었죠. 이렇듯 ETF는 상대적으로 중장기 투자에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목 꾸러미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작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여 나는 진짜 공부를 너무 깊게 해서 이 1등 대장주를 미리 찾아놨어. 그래서 나는 이 종목에만 집중 투자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종목이 진짜 성장기를 거쳐서 1등주로 계속 굳건한 위치에서 주가의 강한 상승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가정했을 때는 그분보다는 ETF의 승률이 덜 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그 1등주를 찾아내는 능력이 없다면은 충분히 ETF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낙 중장기 투자에 유리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ETF는 일시적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금식 투자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투자는 많이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중장기적으로 잃지 않는 현명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ETF가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건 이거겠죠? 국내 ETF를 사야 되나요? 해외 ETF를 사야 되나요? 아무래도 미래 유망한 산업의 핵심 대장격 기업들은 2차전지와 같이 특별한 산업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국내보다는 해외에 대장격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TF에 투자를 할 거라면 가급적 국내보다는 해외가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ETF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고자 책 한 권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같이 볼 책은 해외 ETF 백과사전이라는 책인데요. 참고로 우리 행부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 책이 광고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광고로 들어왔다 해도 사실 책 한 권을 다 보고 이게 진짜 좋은 책이면 광고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책을 봤는데 해외 ETF를 나는 아직 모르고 어떤 ETF들이 이 시장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책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 책에서는 특히
금과 부동산이 10년에 2배 오르는 동안 미국 ETF는 5년에 2배 상승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라는 말까지 넣을 정도로 해외 ETF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다양한 ETF를 소개해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해외 ETF의 장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첫 번째는 달러로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때, 즉 환율이 올라갈 때는 그에 따른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얘기하는데, 가뜩이나 요즘 같은 탈세계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시대에서는 이 지정학적 논란이 나올 때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즉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현상들이 질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에도 달러로 투자한다는 장점이 아무래도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국내 ETF보다 훨씬 더 다양한 투자 대상이 해외 ETF에 있다는 거죠. 또한 전 세계 자금이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풍부해서 내가 사고 팔기에도 참 편리하다라는 장점이고요.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게 운용보수가 낮다라는 점인데, 국내 ETF가 해외 ETF보다 운용보수가 1.8배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해외 ETF 중에 내가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물론 유망한 ETF를 고르는 것 또한 유망한 주식을 고르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스타일, 입맛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하는 유망한 ETF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을 개화태동기 또는 성장기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중에 굉장히 핫한 산업은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크게 4개 정도 볼 수가 있겠죠. 2차전지, 로봇, AI, 그리고 반도체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요 해외 ETF를 표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올라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거를 시간에 투자하는 걸 선호하고, 특히나 오늘 얘기했던 내용 자체가 적금식으로 투자하기에 유리한 게 바로 ETF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유망한 산업, 즉 현재는 개화태동기에 있는 산업이지만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바라봤을 때 분명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붙어있는 유망산업 관련된 ETF를 우리가 따져보자면 저는 크게 5개의 산업을 주목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주항공, 그 다음 메타버스, 폐배터리, 수소,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관련된 해외 ETF 역시 표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따로 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ETF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현재 어떤 종목들이 포트폴리오로 꾸려져 있는지를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몇 가지 팁만 좀 더 드리자면, ETF 자체가 워낙 분산 투자해 놓은 꾸러미이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에서 여러 ETF를 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이미 분산이 되어 있는 것들을 더 분산을 한다라는 건 솔직히 효율이 많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가급적이면 ETF 투자도 한 2개에서 5개 정도 각각 다른 분야의 ETF를 천천히 사서 모으시는 게 현명한 투자이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려보겠고요. 또 하나 한 가지 팁이, 증권사에 따라서 ETF의 적립식 투자를 도와주는 자동 매수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면 이게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날짜와 금액과 기간, 그리고 우선순위까지 설정을 하면은 특별히 또 보지 않아도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동 매수가 되는 거죠. 내가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드는 것처럼요. 그러면 굳이 하루하루 내가 보면서 변동성에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이러한 적금식 투자의 ETF 마찬가지, 중간중간 내가 모아갈 때는 굳이 쳐다보지 마시다가 내가 돈을 찾을 때쯤, 즉 내가 예정했던 기간만큼 돈이 다 투자됐을 때부터 이후로의 변동성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왜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제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선호하면서도 가장 좋다고 보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을 투자하는 전략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 책 광고를 받아오면서 출판사 쪽에 추가적으로 요청한 게 저는 광고비는 많이 필요 없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책을 무료로 증정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어주실 수 없냐 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부자TV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 무료로 10권 증정하는 댓글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쉬우니까 잘 집중해 보세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가장 쉽고 확실하게 수익 내는 천하무적 재테크 해외 ETF 100 땡땡땡. 여기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백김치, 2번 백조, 3번 백과사전, 4번 백종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답변을 번호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벤트 종료기간에 맞춰서 당첨자 중에 총 10분을 추첨해서 이 책을 무료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인 만큼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